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86년 만에 저주를 깨고 우승을 차지한 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2004년 이야기입니다. 1901년에 창단되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 레드삭스. 창단 초기부터 최강팀으로 군림했지만 어느덧 보스턴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은 1918년, 그리고 이후 우승은 전무했습니다. 2002년 보스턴의 단장으로 테오 앱스타인이 부임했지만 보스턴은 2003년 양키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가을 야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페드로도 웨이크필드도 모두 악의 제국 양키스의 제물이 되었고 우승에 대한 저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모든 이들이 말했습니다. 2003년 양키스와의 챔피언십 7차전 끝에 패한 이후 큰 충격을 받은 보스턴은 결국 리틀 감독이 물러나고 테리 프랑코나 감독을 선임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2003년 겨울 보스턴은 커트 실링을 트레이드해왔고 그 외에 FA로 마무리 키스 폴크를 마이너리그에서 돌아온 브론슨 아로요까지 합류했습니다. 한편 라이벌 뉴욕 양키스는 거포 알렉스 로드리게스까지 영입을 하면서 더욱 타선을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내주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영입하는 계획까지 짰지만 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수들과 새로 영입된 에이스 커트 실링의 호투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보스턴이었죠. 팬들의 믿음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던 2004년 보스턴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보스턴 팬들은 지난해의 성적을 뛰어넘어달라는 응원을 보냈고 보스턴 야구팀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4월 4일 볼티모어와 경기를 개막으로 시즌에 돌입한 보스턴은 1선발 외계인 페드로 마르티네스에게 많은 기대감을 걸면서 시즌에 임합니다. 하지만 개막전에서 페드로는 홈런을 얻어맞으며 휘청거렸고 삼진을 많이 잡긴 했지만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페드로에 이어서 팀 내 원투펀치 역할을 부여받은 커트 실링은 과거 애리조나 시절의 파워 피칭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보스턴의 미들맨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키스 폴크는 주로 9회 등판의 철통 같은 뒷문을 책임졌죠. 키스 폴크는 개막 후 3개월 동안 경기당 2개 이상의 안타를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1점대 초반이었으니 이제 타선의 힘만 받쳐주면 될 문제였죠. 4월 9일 경기에선 라미레즈의 장타를 앞세워서 토론토를 침몰시켰고 페드로 또한 시즌 첫 승을 따내 전망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데이비드 오티스와 함께 보스턴의 공포의 중심 타선으로 팀을 이끌었고 특히 2004년 라미레스의 방망이는 시즌 초반부터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3번 타자 오티즈 또한 4월에만 8개의 홈런을 뽑아내면서 홈런왕 레이스에 본격 참여합니다. 전 시즌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타격 폼이 올라왔고 타율 장타면에서 전성기에 접어든 모습을 완연히 드러냅니다. 한편 같은 지구 소속인 양키스는 항상 보스턴의 앙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만나게 되었죠. 4월 보스턴과 뉴욕은 총 7번을 만났고 이 중 보스턴이 6번을 이기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데릭로, 웨이크필드, 커트 실링, 페드로 등의 선발진들은 양키스에게 2점 이상을 주지 않는 짠물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스턴이 양키스를 상대로 시즌 3연승 수입을 거둔 것은 5년 만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빈타에 시달렸고 특히 데릭 지터는 21타수 무안타라는 극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강도 높은 야유를 받습니다. 투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보스턴을 지구 1위로 만들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개막 후 한 달간 팀에 합류하지 못했던 김병현까지 가세해 선발 첫 승을 챙겼죠. 팀 평균 자책점, 팀 피안타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던 보스턴은 양키스와의 맞대결 승리에서 큰 자신감을 얻습니다. 특히 페드로는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초반 흔들린 모습에서 확실히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시즌이 이제 한 달밖에 시작이 되지 않았음에도 어느새 보스턴은 양키스보다 4경기 반차로 벌리며 선두로 달립니다. 2003년 합류 첫해 적응기였다면 2004년은 오티즈의 홈런이 터지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2003 시즌 4월과 5월, 6월 3개월간 홈런 4개에 머물렀던 오티즈가 2004년 4월, 5월 2달 동안 11개를 때려내면서 팀 타선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작년 MVP 투표 5위에서 이젠 1위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죠. 오티즈의 이런 활약에도 5월 초 보스턴의 시작은 잔인한 5연패로 시작을 합니다. 특히 데릭로가 선발 전환 후 최악의 시간을 보냈고 1998년 이후 명실상부한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투수 페드로의 힘이 무척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1년 전에도 이미 전성기에 비해서 가장 좋지 않았고 2004년 리그 초반엔 과거의 미친 포수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페드로는 시즌이 끝난 후 FA까지 발표한 상태라
보스턴은 여러 딜레마에 빠집니다. 한편 에이스 페드로가 흔들린 상황 속에 또 다른 에이스인 커트 실링이 통산 80번째 완투승을 거두면서 시즌 4승째를 거둡니다. 김병현의 선발 복귀로 중간 게이트로 밀린 아로요가 예상외의 호투로 김병현 트레이드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이 당시 김병현의 구속은 135km까지 떨어져 메이저리그에서 버틸 수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선발로 쓰기에도 재활 등판에서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5월 동부지구 보스턴의 선두 경쟁을 이끈 선수는 매니 라미레즈였습니다. 시애틀과의 3연전에서 5안타 2홈런 5타점을 쏟아내면서 홈런 장타율 모두 리그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양키스는 조금씩 보스턴이 침체에 빠질 동안 연승을 달렸고 라이벌 전까지 승리하면서 보스턴과 지구 선두를 바꾸어 1위를 달립니다. 보스턴은 김병현을 중간 게이트로 보직을 바꾸기로 했고 자니 데이먼이 7월 타격 폼이 올라오면서 10경기에서 5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리고 노마 가르시아 파라가 복귀하면서 보스턴은 다시 연승을 달리기 시작을 했죠. 사실 노마 가르시아 파라는 개막전부터 아킬레스건 부상과 복귀 후 부진으로 트레이드 대상이 되었고 옙스타인 단장은 결국 7월 말 보스턴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시카고 컵스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비력이 문제였던 보스턴의 약점을 메우고자 한 것이 단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라이벌 양키스와의 대결은 7월 3연전 2경기를 챙기면서 계속해서 선두 양키스와 6경기 차를 유지합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난투극의 패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지난해 챔피언십 경기를 연상케 하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난투극을 벌인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베리텍은 4경기의 출장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마운드가 불안정했음에도 타격의 힘으로 승리를 챙깁니다. 오죽하면 웨이크필드가 홈런 6방을 맞고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 정도. 김병현은 9월이 되어서야 복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직은 우타자 상대 중간 개투. 한편 마운드의 불안정함을 두고도 커트 실링은 자신의 소임을 다해 어느새 시즌 17승을 기록하면서 오클랜드 연건 마크 멀더와 함께 공동 다승 1위 자리에 오릅니다. 양키스와 3게임 반차 2위였고 와일드카드에서 애너하임과 2게임 반차였습니다. 어쨌든 보스턴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9년 만에 리그 11연승을 달렸고 오클랜드 원정 3연전까지 모두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9월 중순 보스턴은 22경기에서 20승 2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올렸고 원동력은 조화된 타선과 높아진 마운드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타선은 1위를 차지했지만 2004년 타선은 테이블 세터진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마운드야 커트 실링 페드로가 든든히 버티고 있었고 마무리 또한 키스 볼크가 많은 세이브를 챙기는 분위기. 우승을 하기 위해선 수비력도 좋아야 하는데 사실 보스턴의 수비력은 알다시피 리그 꼴찌에 가까운 29위. 그래도 9월은 24위로 그나마 나아지는 추세였습니다. 가을 야구로 향하는 희망이 보이자 보스턴 팬들이 구장을 찾기 시작해 9월 16일 경기에는 홈경기 입장권이 매진이 되는 경사를 누립니다. 시즌 90% 이상을 소화한 가운데 플레이오프 윤곽이 보였고 9월 29일 고대하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불펜에서 대기 중인 김병현을 비롯해서 보스턴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온 보스턴은 애너하임 에인절스와의 디비전 시리즈를 3전 전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2년 연속으로 챔피언십에 올랐고 3일이나 먼저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죠. 챔피언십 상대는 다름 아닌 만년 라이벌 뉴욕 양키스. 양키스와 보스턴의 챔피언십 시리즈 1, 2차전은 모두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1차전 선발 커트 실링은 6실점으로 무너졌고 2차전 페드로마저 6회 말에 홈런을 맞고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7전 4선승제의 챔피언십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몰린 보스턴. 게다가 실링은 발목 부상으로 5차전 선발이 불투명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3차전은 비록 연기되었고 보스턴은 한숨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3차전 양키스는 홈런 4개를 포함해서 안타 22개를 쏟아넣으면서 보스턴 마운드를 초토화시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박살을 낸 것이었죠. 벼랑 끝에 내몰린 보스턴은 4차전 9회까지 3대4로 리드당해 전패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지만 연장 끝에 오티즈가 끝내기 2점 홈런을 때려내 귀중한 1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5차전 또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승부로 5대4 1점차 승리를 간신히 거둔 보스턴은 7차전 선발로 예상된 커트 실링을 내세워 6차전에 임합니다. 커트 실링은 발목 부상으로 정상 투구가 힘들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커트 실링은 7이닝 동안 안타 4개만을 내주면서 1실점으로 호투, 양키스의 타선을 모두 막아냅니다. 양말에 피가 번질 정도로 부상 투혼이었죠. 마지막 승부 7차전 보스턴은 데릭 로, 양키스는 케빈 브라운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팀도 단기전에서 3패를 한 뒤 4연승을 기록한 팀이 없다는 점과 1967년, 1975년, 1986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보스턴이 모두 패했던 전력은 보스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저주를 넘어서 기적을 읽었습니다. 쟈니 데이먼이 말루 홈런을 포함해 홈런 2개 6타점의 맹타를 휘둘러 10대3 승리에 선봉에 선 것이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월드시리즈를 알게 된 보스턴. 1919년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한 뒤 보스턴은 월드시리즈에서 다시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루스의 악단 밤비노의 저주에 시달려 단 한 차례도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지 못한 그 저주를 풀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상대는 17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올라온 세인트루이스. 보스턴의 원투펀치 커트 실링과 페드로가 정상 폼이 아니었고 결국 1차전 선발은 웨이크필드였습니다. 챔피언십에서 9타점을 올리면서 MVP에 등극한 세인트의 뿌열스가 위협적이었지만 1차전 3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역전에 재역전이 오고 가는 명승부 끝에 베론이 다시 한번 폴대를 맞추는 홈런으로 첫 승을 보스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발목 통증을 없애는 수술을 받고 2차전 선발 출장한 실링은 94개의 공을 던져 볼넷을 1개만 허용하면서 보스턴의 2승을 책임집니다. 발목 조직이 손상되어 이것이 마지막 그의 월드시리즈 등판이 되었습니다. 3차전 포스트 시즌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5.40으로 다소 부진했던 마르티네스가 7이닝 동안 3안타 2볼넷에 삼진 6개를 솎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선방하는 가운데 타선의 핵인 라미레스가 선제 솔로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의 불멍망이를 휘두릅니다. 라미레스가 이처럼 맹타를 휘두른 것은 1999년 클리블랜드 시절 이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4차전 경기는 미국 전역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청률도 취소사 1995년 이후 최고 기록인 25%를 상회했습니다. 2,540만 명이 TV를 지켜본 것이었죠. 정규 리그 막강한 공격을 자랑했던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4타전 선발 데릭 로에 막혀 무득점에 그쳤고 마지막 키스 폴크가 안정적으로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86년 만에 저주가 풀림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양키스에게 3경기를 먼저 내주며 좌절했던 팀을 일으켜 세운 것은 커트 실링의 발목 투혼이 시작됨이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양말은 보스턴 선수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역사상 최초의 3연패 뒤 4연승 그리고 이후 다시 4연승으로 우승의 문턱을 넘어섭니다. 이틀 뒤 선수단은 보스턴으로 화려하게 개선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거리엔 320만 명의 시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2004년 기적을 써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의를 표했고 그렇게 꿈같은 한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팀의 가장 헌신했던 주장으로 타고난 리더십으로 팀을 전성기에 올려놓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